남자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여자에게 받아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자친구에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몰래 꿈꾸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아는 여자와 모르는 여자의 연애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자들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속마음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들이 여자에게 받고 싶어하는 행동 중 첫 번째는 머리 쓰다듬기입니다. 사실 남자도 쓰다듬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여자에게 잘했어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것과 같은 정도로 쓰다듬어지는 것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라는 존재는 사회에서 항상 강해야 하고 듬직해야 하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렇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깨지고 후배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만큼은 그 갑옷을 벗고 싶은 겁니다. 여자가 조용히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남자는 마치 어린 시절 엄마 품에 안겼을 때처럼 안심이 됩니다. 착하다 우리 오빠 이런 말 한마디와 함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남자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 접촉 중에서도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머리 쓰다듬기를 좋아하는 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남자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서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고생했어, 오늘도 잘했어 이 한마디와 함께요. 남자는 그 순간 당신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꼭 연인 사이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아직 사귀기 전인 썸 단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남자가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잘했다 하면서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남자는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가 하고 의식하기 시작하죠. 연애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해주는 스킨십이 남자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지 말고 남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심야에 함께 편의점에 가는 것입니다. 밤길을 걸으면서 편의점에 가는 건 사실 남자들이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죠. 남녀가 밤에 잠이 안 와서 같이 나가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소주 한 캔을 사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장면이요. 남자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야의 편의점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밤에는 조용하고 둘만의 세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서울의 번화가도 새벽 2, 3시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한 거리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란히 걷는 것 자체가 남자에게는 로맨틱한 경험입니다.
편의점에서 뭘 살지 같이 고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너 뭐 먹고 싶어 하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나 이거 먹어볼래 하면서 새로운 과자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가서 내가 살게 하면서 작은 금액이지만 계산해주는 그 과정 전체가 남자에게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의 편의점 문화는 정말 독특하죠. 편의점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삼각김밥을 나눠 먹는 것도 한국만의 로맨스입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는 것보다 새벽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같이 먹는 게 더 기억에 남는 데이트가 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여자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밤에 편의점에 가는 길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밤이라 좀 무섭다 하면서 남자의 팔을 잡거나 손을 잡으면 남자는 내심 너무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하면서 듬직한 척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남자에게는 꿈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밤에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지면 남자에게 우리 편의점 가자 하고 말해보세요. 남자는 속으로 환호하면서도 겉으로는 지금? 이 밤에? 하면서 무심한 척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무릎 베개입니다. 뻔하지만 정말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무릎 베개입니다. 여자의 허벅지는 여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남자에게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이건 어떤 불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무릎 베개를 하면 남자는 마치 꿈나라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됩니다. 머리 쓰다듬기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한국 남자들은 특히 무릎 베개에 대한 로망이 큽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고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는 남자들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무릎 베개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남자의 머리가 여자의 무릎 위에 놓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 각도에서 보는 여자의 얼굴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여자의 얼굴은 남자에게 마치 천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릎 베개를 하면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얼굴을 어루만져 주면 남자는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편안한 순간은 없다고 느끼는 거죠. 무릎 베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의외로 많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공원 잔디밭에 앉아 있을 때, 한강 공원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쉬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여기 누워봐 하면서 무릎을 톡톡 치면 됩니다. 남자는 에이 괜찮아 하면서도 결국 눕게 됩니다. 그리고 누운 순간 남자의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질 거예요. 무릎 베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이 자세에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남자가 무릎 베개를 하고 있으면 긴장이 풀리면서 평소에는 꺼내지 않았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남자가 마음을 여는 순간은 그리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네 번째는 직접 만든 도시락입니다. 사랑이 담긴 도시락이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여자가 직접 만든 도시락에 남자는 동경을 품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준 것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해서 싫어하는 남자는 거의 없으니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에서 도시락 문화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릴 때 어머니가 소풍날 싸주시던 김밥 도시락을 기억하시나요? 남자들은 그 기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건네주면 그 순간 남자는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과 현재의 사랑이 겹쳐지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도시락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밥 한 줄과 계란말이 몇 조각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음식의 맛이 아니라 직접 만들었다는 그 정성입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도시락을 만들어줬다는 사실 자체가 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줄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도시락 안에 작은 메모를 넣어보세요. 오늘도 힘내 사랑해 이런 짧은 메모 한 장이 도시락의 감동을 10배로 올려줍니다. 남자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었을 때 그 메모를 발견하면 그 순간 남자의 심장은 터질 것 같은 행복을 느낍니다. 동료들이 뭐야 여자친구가 만들어줬어 하면서 부러워하는 것도 남자에게는 은근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도시락 하나로 남자의 하루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5번째는 응석 부리기입니다. 응석 부려도 돼 남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응석 부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석을 부림으로써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솔직하게 응석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도 남자가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응석을 부려보세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남자는 자신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자존감과 만족감이 극대화됩니다. 여자가 응석을 부린다는 것은 남자에게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남자는 이 여자를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응석을 부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적으로 안아줘 하고 말하는 것도 좋고, 오빠 나 오늘 힘들었어 하면서 남자의 품에 기대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오빠가 없으면 나 어떻게 같은 말을 하는 것도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특히 여자가 오빠라고 부르면서 응석을 부리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응석을 부리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적당한 정도의 응석은 남자에게 엄청난 행복감을 줍니다. 그리고 응석을 부릴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역시 오빠밖에 없어 하면서 응석을 부리면 남자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반면에 남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응석을 부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타이밍을 잘 봐야 합니다. 남자가 에너지가 충만한 순간에 응석을 부리세요.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6번째는 귓속말입니다. 있잖아, 이거 있다, 우리 둘만 있을 때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귓가에 속삭이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도 많을 텐데 그것과 같은 정도로 남자도 속삭여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남자도 귀가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목소리 패티시도 많기 때문에 귓가에 속삭이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일 때 거리도 가까워지므로 두근두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귓속말이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귀는 매우 민감한 감각기관입니다. 특히 귓바퀴와 귓불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말단이 밀집되어 있어서 가벼운 접촉이나 따뜻한 숨결만으로도 강한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의 귀에 속삭일 때 남자는 여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따뜻한 숨결과 입술이 스치는 듯한 가벼운 접촉까지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 복합적인 자극이 남자의 심장을 미치도록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귓속말의 내용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다 같은 평범한 말이라도 귓가에 속삭이면 그 효과는 10배가 됩니다. 물론 좋아해보고 싶어서 같은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 남자는 완전히 녹아내리겠죠. 귓속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많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남자에게만 몰래 귓속말을 하면 남자는 둘만의 비밀이 생긴 것 같은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시끄러운 카페나 식당에서 귓가에 속삭이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둘이 있을 때 굳이 귓속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러 귀에 대고 속삭이면 그 의외성이 남자를 두근거리게 합니다. 7번째는 마사지입니다. 남자는 주물러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사지는 뭉친 곳을 풀어준다는 목적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스킨십을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여자와 접촉할 수 있으므로 남자는 기뻐합니다. 남자는 마사지 가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항상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은 남자의 꿈을 이루어주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행동이기도 하니까 꼭 해보세요. 마사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방의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향초를 켜는 것도 좋습니다. 명동이나 강남의 비싼 마사지 가게 못지않은 분위기를 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시작할 때 오늘 많이 피곤했지? 내가 풀어줄게 하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로 들립니다. 마사지 부위는 어깨와 목 그리고 등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특히 컴퓨터 앞에서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 많기 때문에 어깨와 목이 항상 뭉쳐 있습니다. 이 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주면 남자는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가 릴렉스된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하루의 이야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자. 남자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사지가 끝난 후에도 효과는 계속됩니다. 남자는 마사지를 받은 날 잠들기 전에 오늘 마사지 진짜 좋았다 고마워하고 메시지를 보내올 겁니다. 그 정도로 남자에게 마사지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8번째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응석 부리기도 그렇지만 남자는 의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곤란할 때는 의지의 나라도 괜찮다면 힘이 되어줄게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여자는 의지를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남자의 마음을 채울 수 있으므로 그런 상황이 되면 꼭 용기를 내어 의지해보세요. 의지하는 것이 왜 남자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더 깊이 이야기해볼게요. 남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당신은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남자는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이 여자를 위해 뭐든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의지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집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또는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봐줄 수 있어? 같은 것들이죠. 남자는 이런 부탁을 받으면 내심 기뻐하면서 당장 달려갑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 같은 말을 하면 남자는 이 여자가 나를 믿고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도움과 정서적인 의지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기대는 것은 다릅니다. 남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면 남자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적당히 독립적이면서도 필요할 때 의지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씩씩하게 자기 일을 잘하다가 가끔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지하는 것, 이 갭이 남자의 마음을 미치도록 흔듭니다. 아홉 번째는 친구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친구 진짜 너무 다정해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엄청나게 기뻐집니다. 당신의 입에서 좋은 말을 듣는 것만으로 남자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아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는 더 자랑할 수 있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니까 꼭 해보세요. 이건 남자 심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자들은 사실 여자친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혹시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 다른 남자가 더 좋은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내심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이런 불안을 안고 사는 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남자는 엄청난 안심과 함께 자존감이 치솟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남자는 더 좋은 남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자친구가 자랑할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여자가 남자를 자랑하면 남자는 더 노력하고, 남자가 더 노력하면 여자는 더 자랑할 거리가 생기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자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남자 앞에서 친구에게 우리 오빠 진짜 최고야 하고 말하는 것도 좋고, SNS에 남자친구와의 사진을 올리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같은 캡션을 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남자가 직접 듣거나 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알게 되면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남자 앞에서 전화로 친구와 이야기할 때 일부러 남자가 들을 수 있게 칭찬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오빠가 어제 맛있는 거 사줬거든. 진짜 너무 다정해. 이런 말을 남자가 듣게 되면 남자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합니다. 10번째는 많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칭찬받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대단해, 잘했어, 역시 잘하네 이런 식으로 칭찬받으면 착한 아이가 된 기분이 들어서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칭찬해서 키우라는 말이 있지만 남자도 칭찬으로 성장하니까 꼭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칭찬해 보세요. 칭찬하는 내용은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책상 위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은 정도의 것이라도 고마워, 잘했어 하고 칭찬해도 됩니다. 칭찬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죠. 기대를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남자에게도 이 효과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칭찬하면 남자는 그 칭찬에 걸맞은 사람이 되려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역시 넌 뭐든 잘해하고 칭찬하면 남자는 정말로 뭐든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할 때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했어 보다는 오늘 발표 진짜 멋있었어, 준비 많이 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남자는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잘 보고 있구나, 내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칭찬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해낸 직후에 바로 칭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칭찬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칭찬이 남자의 마음에 더 깊이 와닿습니다. 또 하나 남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외모에 대한 칭찬입니다. 오늘 좀 멋있다 하거나 그 옷 진짜 잘 어울린다 같은 외모 칭찬을 받으면 남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자들은 외모에 대한 칭찬을 여자만큼 자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외모를 칭찬해주면 그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헤어스타일 바꿨어? 잘 어울린다, 이 한마디에 남자는 일주일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팔에 꼭 안기는 것입니다. 포옹도 물론 좋지만 팔에 안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지키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거리감도 한 번에 가까워지므로 두근두근하게 하고 싶을 때 효과적입니다. 팔짱을 끼는 것은 한국에서 커플들의 대표적인 스킨십 중 하나죠. 서울 명동이나 홍대 거리를 걸어보면 팔짱을 끼고 다니는 커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남자에게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팔짱을 끼면 자연스럽게 밀착이 됩니다. 여자의 체온이 남자의 팔을 통해 전달되면서 남자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보폭을 맞추게 되는데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걸음걸이의 리듬이 맞으면 마음의 리듬도 맞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관계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팔짱 말고도 팔에 안기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서 있을 때 뒤에서 팔을 감싸 안는 백허그 형태도 좋고 남자의 팔을 양손으로 꼭 잡고 매달리듯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남자의 팔을 꼭 잡으면 남자는 이 여자를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팔에 안기는 행동은 사귀기 전에 미묘한 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봐도 좋을지 모릅니다. 아직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남자의 팔을 잡으면 남자는 그 순간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기대는 것입니다. 남자는 밀착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볍게 밀착할 수 있는 기대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여자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사귀기 전에 미묘한 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봐도 좋을지 모릅니다. 기대는 행동은 특히 영화관이나 카페에서 효과적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남자의 어깨에 기대면 남자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미세하게 움직이면 깨울 것 같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남자는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댈 수 있습니다. 잠든 척하면서 남자의 어깨에 기대면 남자는 내심 너무 좋아하면서도 깨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이 순간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집에서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남자의 어깨나 가슴에 기대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기대어 오면 자연스럽게 팔로 감싸 안게 되는데 이 포즈는 커플에게 가장 편안하고 친밀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TV를 보면 둘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13번째는 앙 해주기입니다. 뻔하지만 동경이 있습니다. 연인끼리 하는 행동하면 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사귀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어도 하면 두근거리는 행위이므로 생각났을 때 해보면 좋을 겁니다. 앙은 한국어로는 먹여주기라고도 하는데 이 행동이 왜 남자들에게 특별한지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먹여주기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함과 애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사적이고 친밀한 행위거든요. 이 행동을 통해 남자는 이 여자와 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이라는 사실의 행복을 느낍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먹여주기가 커플 사이에서 매우 보편적인 애정 표현이면서도 할 때마다 설레는 행동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이거 맛있다 한번 먹어봐 하면서 자연스럽게 젓가락으로 집어서 남자의 입에 넣어주면 남자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집에서 과일을 깎아서 하나씩 먹여주는 것도 좋고 디저트를 먹을 때 케이크를 포크에 찍어서 앙하면서 먹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을 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앙하면서 눈을 마주치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올라갑니다. 남자는 그 눈빛에 완전히 매혹됩니다. 이 행동은 사귄 지 오래된 커플에게도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오래 사귄 커플이 갑자기 앙을 하면 처음 사귀었을 때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에 약간 권태기가 왔다고 느낄 때 앙 한번 해보세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14번째는 고백입니다. 남자는 고백받는 것을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받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여성으로서 보지 않았던 상대라도 거기서부터 좋아하게 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백은 남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고백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백이 남자에게 왜 이렇게 특별한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고백은 남자가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죠. 그런 남자에게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사건이 됩니다. 남자는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서 자신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이 아직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 고백을 계기로 여자를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백을 받은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친구로만 봤던 여자라도 고백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자신이 먼저 고백하는 것에 망설이고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남자는 여자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전화나 손편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가 남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좋아해 나랑 사귀자 이 단순한 말이 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들립니다. 15번째는 편지입니다.
기념일이나 무언가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편지를 건네주면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 손으로 쓴 것이어야 합니다. 사귀기 전이라면 고백 편지로 사귀고 있다면 마음을 담은 편지로 그에게 건네주어 보세요. 사람에 따라서는 보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지의 힘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은 이런 정성에 약합니다. 편지지를 고르고 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편지는 카카오톡 메시지 1000개보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편지를 쓸 때 팁을 드리면 너무 길 필요는 없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넣으면 더 감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내가 해준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넣으면 남자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감동이 배가 됩니다. 편지를 건네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기념일에 주는 것도 좋지만 아무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날에 갑자기 편지를 건네면 그 의외성이 감동을 더 크게 만듭니다. 직접 손에 넣어주어도 좋고 남자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가 나중에 발견하고 읽었을 때 느끼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은 남자들 중 상당수는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지갑 속에 넣어 다니거나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면서 가끔 꺼내 읽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남자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여자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15가지를 정리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항상 주는 쪽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내야 하고, 고백도 남자가 먼저 해야 하고, 기념일 이벤트도 남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기대 속에서 남자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작은 것이라도 남자에게 해주면 남자는 그것을 몇 배로 크게 느낍니다. 평소에 받지 못하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 큰 겁니다. 여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남자는 이런 거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편지를 쓰면 오글거린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남자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유치하다거나 오글거린다고 말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겉으로 하는 말일 뿐이고 속으로는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약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혹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귓속말로 보고 싶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남자의 마음은 녹아내릴 겁니다. 이제 연애에서 중요한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받고 싶어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행동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도 형식적으로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남자는 생각보다 눈치가 빠릅니다. 여자가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인지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한 행동들을 할 때는 반드시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좋아서, 정말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행동에 담겨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자가 기분이 좋을 때 응석을 부리면 효과가 좋지만 남자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응석을 부리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옆에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적당한 빈도입니다. 좋은 것도 너무 자주 하면 그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매일 편지를 쓰면 편지의 감동이 줄어들고 매번 머리를 쓰다듬으면 그 특별한 느낌이 없어집니다.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라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보상이 가장 강한 동기부여를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남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가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남자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어떤 남자는 말로 하는 애정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론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신체 접촉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이 중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스킨십을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머리 쓰다듬기나 팔에 안기기가 효과적이고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칭찬과 귓속말이 효과적입니다. 남자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올라갑니다. 5번째 원칙은 자신도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건강한 연애가 아닙니다. 좋은 연애는 둘 다 행복한 연애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도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신도 행복을 느끼고 편지를 쓰면서 자신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조언을 드려볼게요. 많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남자친구가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는 남자친구에게 다가가서 오늘 고생 많았지 하면서 옆에 앉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남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남자가 아 시원하다 하면서 눈을 감으면 천천히 어깨에서 목 쪽으로 올라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마사지를 하면서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보세요. 남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열심히 들어주세요. 이야기가 끝나면 그래도 잘 해냈네 대단해하고 칭찬해주세요. 마사지가 끝나면 배고프지 않아? 뭐 먹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남자가 배고프다고 하면 우리 편의점 갈까 하고 제안해 보세요.
밤에 함께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서 끓여 먹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남자에게는 완벽한 하루가 됩니다. 시나리오 2. 남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비싼 선물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더해서 손편지를 써보세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얼마나 됐는지,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편지에 담으세요. 생일 당일에 선물과 함께 편지를 건네면 남자는 선물보다 편지에 더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도시락을 준비해서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한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여자친구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한강 공원에 앉아서 먹는 게 남자에게는 더 특별한 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아직 사귀기 전인 썸 단계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면 자연스러운 스킨십부터 시작해보세요. 함께 걸을 때 가볍게 팔을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섭다거나 사람이 많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팔을 잡으세요. 남자가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에는 팔짱을 끼는 것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카페에서 나란히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어깨에 기대는 것도 해보세요. 이런 점진적인 스킨십은 남자에게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충분한 확신이 쌓이면 남자가 먼저 고백할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직접 좋아해 한마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가 진전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소통이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한국 커플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남자가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감정적이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 기대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남자의 감정을 읽어주고 이해해주면 남자는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좀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이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 나한테는 약한 모습 보여도 돼 하고 말해주세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남자는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남자와 여자의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여자는 보통 감정을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야기하면 남자는 그럼 이렇게 해봐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었을 수 있죠. 이런 소통의 차이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나 지금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미리 말해주면 남자는 아, 그렇구나 하고 듣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이제 남자의 심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남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의 비밀 첫 번째,
남자도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게 보이는 남자도 속으로는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떡하지 같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태도가 달라지면 남자는 내심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남자에게 확실한 사인을 보내줘야 합니다. 좋아해 너밖에 없어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가끔 해주면 남자의 불안은 사라지고 관계가 더 안정됩니다. 남자의 비밀 두 번째. 남자도 로맨스를 원합니다. 남자는 현실적이고 로맨스에 관심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남자도 로맨틱한 순간을 꿈꿉니다. 비 오는 날 같이 우산을 쓰고 걷는 것, 크리스마스에 서울 광화문 광장의 조명 아래에서 손을 잡는 것, 벚꽃이 흩날리는 여의도에서 같이 산책하는 것, 남자들도 이런 로맨틱한 상황을 꿈꿉니다. 다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가끔은 여자가 먼저 로맨틱한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남자는 속으로 엄청 좋아할 겁니다. 남자의 비밀 세 번째. 남자는 여자의 작은 변화를 알아챕니다. 남자는 둔감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좋아하는 여자의 작은 변화를 꽤 잘 알아챕니다. 머리를 잘랐거나 새 옷을 입었거나 화장이 달라졌거나 이런 변화를 남자도 알아챕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투를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자의 비밀 네 번째. 남자는 여자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남자에게 가장 큰 보상은 여자의 행복한 표정입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여자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남자는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하고 느낍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친구의 행복한 미소를 위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가 뭔가를 해줬을 때는 솔직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남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남자의 비밀 다섯 번째. 남자는 자신이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너밖에 없어, 너만 있으면 돼 같은 말을 남자도 듣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자신에게만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남자는 엄청난 행복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씩씩하고 독립적인 여자가 자신 앞에서만 귀엽게 응석을 부린다면 남자는 이 모습은 나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우월감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러니까 남자 앞에서만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연애는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연애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행동들을 통해 남자가 행복해지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더 잘해주게 됩니다. 당신이 남자에게 준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도 사랑해 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사실 단순합니다. 사랑해주면 사랑으로 돌려줍니다.
인정해주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칭찬해주면 그 칭찬에 걸맞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결국 작은 것들의 쌓임입니다. 큰 이벤트 한 번보다 매일의 작은 관심과 애정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15가지는 모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연애를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작은 한마디가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너스 팁을 드릴게요. 남자에게 가장 강력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 정말 멋있어입니다. 이 한마디를 진심을 담아서 말하면 남자는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남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너 정말 멋있어 하고 말해보세요. 남자는 뭐 갑자기 하면서 쑥스러워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행복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너 정말 멋있어 이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줍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당신의 연애가 달라질 겁니다. 남자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속은 단순합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떤 남자의 마음이든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연애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연애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행동들은 남자를 조종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남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연애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연애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